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 예산안이 예전에 한 8%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는 2.8%로 축소폭이 대폭 줄었습니다. 정부 예산은 증액이 덜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의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프로테이지로 반영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상에 좀 긴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기대 이상으로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많이 반영되었다는 객관적인 문제, 객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우리 시의 관련 주요 현안 사업이 좀 다수 반영됐다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 정부 안 657조 중에서 우리 시 관련 예산은 1조 5,109억 원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올해 정부 예산 대비 1조 235억 원, 약 8.9%가 증액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서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보다 우리 시가 8.9%의 높은 증가율을 달성한 데 대해서 나름대로의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더더구나 액수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현안 사업 예산이 다수 반영되어서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 그리고 시민 안전 제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역점 사업 추진에 나름대로 탄력성을 갖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서 가장 제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지난번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 기축이 통과되면서 세종의사당 매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 35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기왕에 350억 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데 또다시 350억이 반영됐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 700억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토지 구입비 전체의 약 10%에 해당하는 액수이기 때문에 이제 계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토지 구입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국회 규칙 통과 직후에 제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음은 대통령 집무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최소한도 기본 영역비 정도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기본 조사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설계비가 반영됐다는 건 이제 사업에 착수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 23일 국회 규칙이 국회 운영 개선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서 부지 매입비가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이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도 이번 하반기, 금년도 하반기에 예타 면제 등을 통해서 정부의 건립 로드맵에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7년까지는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 시 또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이제 교통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 교통 관련 사업비도 신규 또는 증액 반영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선 행복도시건설청과 협의를 통해서 금강횡단 교량의 추가 건설이 여러 시민들께서 여러 번 건의가 계셨고 희망을 해왔던 것입니다마는 금강횡단 교량의 추가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비 1억 원이 반영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타당 조사비 1억 원이 반영됐다는 것은 이제 추진의 첫 발을 내딜 수 있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햇무리교의 극심한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또 향후 증가할 교통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세종 청주 고속국도 건설 사업비가 작년 대비 652억이 증가한 1,655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종 안성 고속도로 공사비도 909억 원이 반영되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우리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 재해위험 개선지구 월하천과 삼성천 등 2개소의 정비사업이 신규 반영됐고요. 전이읍에 있는 읍내, 맹곡, 덕현 지구와 함께 5개의 정비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여성 긴급전화 1366 설치비와 운영비가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타지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그 불편이 해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세종시는 출범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기초 기본 시설이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걸 위해서 쭉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민이 불편이 컸던 문제가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꼽혀왔습니다. 10개 시도가 각 시도가 운전면허 시험장을 있는데 세종시만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어서 인근의 대전이나 청주에 가서 면허 시험을 받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 건립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비 1억 원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 이제 대전이나 청주나 멀리 예산까지 방문하는 불편이 아마 크게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올해 2억 5천만 원이었던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비도 48억 원으로 대폭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정원도시 박람회를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종시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세종시는 취득세 등 지방세입 예산의 감소로 인해서 긴축 운영을 위해 감액 추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및 국세 감소 기조가 이어지기 때문에 2024년도에도 지방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을 전망이긴 합니다. 따라서 저는 2024년 세출 예산은 재정 건정성 확보를 기반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운용할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시키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등의 민생 예산은 확대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무관리비 등 운영 미성 경비는 긴축,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시정사기 공약 사업도 제 약속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재정 형평과 그리고 시민들의 부담을 감안해서 제로 베이스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이나 규모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과감하게 재조정해서 우리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 예산을 축소하지 않고 또 재정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의 지혜를 짜서 2024년도 예산안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분들의 의견 또 시민들의 의견도 신중하게 또 경화하게 청취해서 11월 초에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 발전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주요 현안 사업이 상당수 반영되고 또 신규 사업도 대폭 반영되었습니다만 이 반영된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또 사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법적 절차를 이행한 후에 국회 예상심의 과정에서라도 반영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